뜨거운 안달루시아의 태양이 스페인 남부의 작은 마을 비아데 솔의 하얀 벽돌 건물 위로 쏟아졌다. 그림 같은 풍경이었지만 햇살 아래 좁은 골목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사벨라 이사 곤잘레스는 마을 광장 근처의 작은 공터에 서서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은 햇살처럼 밝고 희망에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삶의 고단함이 배어 있었다. 이사는 이곳에 작고 아담한 길거리 음식 가게를 차리는 꿈을 꾸고 있었다. 할머니 아부엘라 소피아와 함께 살며 빠듯하게 살아왔지만 그녀에게는 언제나 이 작은 꿈이 있었다. 따뜻하게 구운 엠파나다와 달콤한 추로스를 팔아 돈을 벌고 할머니께 편안한 노후를 선물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처럼 피부색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의 은근한 시선과 편견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을 주고 싶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대대로 이곳에 살아온 토박이들이었다. 낯선 이방인, 특히 이사처럼 햇볕에 그을린 어두운 피부와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이, 친근함보다는 무관심이 더 많았다. 이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사야, 너무 오래 서 있지 마. 햇볕이 강하잖니. 뒤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목소리에 이사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부엘라 소피아가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괜찮아요, 아부엘라. 그냥 잠깐 보고 있었어요. 여기에 테이블 몇 개 놓고 저쪽에 화덕을 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사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부축했다. 아부엘라 소피아는 이사의 손을 잡고 공터를 둘러보았다. 좋구나. 네가 꿈꾸는 곳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지만 이사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부엘라 소피아는 이사의 유일한 가족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다. 이사가 어릴 때부터 겪었던 차별과 어려움을 할머니는 늘 묵묵히 지켜보며 격려해 주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건 아니란다.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의 그 말은 이사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마을의 폐쇄적인 분위기는 이사의 꿈에 드리워진 그림자였다. 작은 일 하나를 하려 해도 마을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했고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다. 특히 마을의 실세로 통하는 돈 리카르도, 바르가스 같은 사람에겐 더욱 그랬다. 그는 마을 공공기관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법처럼 통했다. 돈 리카르도는 이사를 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고 이사는 그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사는 가게 운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챙겨 마을 공공기관으로 향했다. 돈 리카르도의 사무실은 낡은 시청 건물 2층에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이사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긴장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돈 리카르도가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는 50대 후반의 뚱뚱한 체구에 기름지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하고 있었다. 잘 다려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항상 불만스럽거나 오만한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이사를 보자마자 그의 눈매가 가늘어지며 노골적인 경멸감이 드러났다. 무슨 일이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다. 안녕하세요, 돈 리카르도. 이사벨라 곤잘레스입니다. 길거리 음식 판매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이사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밀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돈 리카르도는 서류를 받지도 않고 이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사를 물건 취급하는 듯했고 이사는 숨이 막혔다. 길거리 음식? 내가? 돈 리카르도는 비웃는 듯이 말했다. 이 마을에서 그런 걸 하겠다고? 네, 작은 가게를 열고 싶습니다. 가게라, 허가받기 쉽지 않을 텐데. 그는 서류 봉투를 마지못해 받아들고는 대충 훑어보았다. 서류가 빠진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네? 빠진 서류가 있습니까? 분명히 목록대로 다 챙겼는데요. 다시 확인해봐. 그리고 이 서류는 이 양식이 아니라 새 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어제부로 바뀌었어. 이사는 당황했다. 양식이 바뀌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돈 리카르도는 이사의 당황한 표정을 즐기는 듯했다. 새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글쎄, 여기저기 찾아봐야겠지. 돈 리카르도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허가 절차가 꽤 복잡해. 마을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위생검사도 받아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너 같은 게 감히 이런 일을 하려 하다니 하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이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눌렀다. 지금 그에게 대들었다가는 상황만 더 나빠질 것이 분명했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새로 작성해서 오겠습니다. 이사는 돈 리카르도에게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돈 리카르도의 비웃는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처음부터 이사에게 허가를 내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단지 그녀를 괴롭히고 좌절시키고 싶을 뿐이었다. 이사는 새 양식을 구하기 위해 마을의 다른 공공기관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새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떤 직원은 양식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결국 이사는 돈 리카르도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와 함께 깊은 무력감이 밀려왔다. 돈 리카르도는 이사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 그녀의 꿈을 짓밟기 위해 사소한 거짓말과 절차를 악용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사는 아부엘라 소피아에게 돈 리카르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묵묵히 이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사람, 예전부터 그랬단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즐기는 사람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함께 체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부엘라,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저는 그저 열심히 살고 싶을 뿐인데. 이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알고 있단다, 내 아가.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들이 많지.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더 힘들 때가 많아. 아부엘라 소피아는 이사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저 사람의 잘못이지. 할머니의 위로에도 이사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돈 리카르도의 오만한 얼굴과 비웃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다. 그는 너무나 강했고 그녀는 너무나 약했다. 그저 이 마을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아부엘라 소피아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다. 이사는 한숨을 쉬며 다시 서류를 꺼내들었다. 새 양식이 없으니 일단 예전 양식이라도 다시 검토해보기로 했다. 돈 리카르도가 또 어떤 트집을 잡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서류와 씨름하며 돈 리카르도가 만들어낸 벽 앞에서 좌절감을 곱씹었다. 다음 날 이사는 다시 시청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돈 리카르도의 사무실이 아닌 민원 창구로 가서 다른 직원에게 문의해보기로 했다. 민원 창구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마리아는 이사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딱딱한 얼굴로 응대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길거리 음식 판매 허가 신청 건으로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돈 리카르도 돈께서는 새 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새 양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이사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새 양식이요?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양식이 바뀌었다는 공지는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네요. 정말 공지가 없는데요. 혹시 돈 리카르도 돈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까? 네, 어제 돈 리카르도 돈께 서류를 제출하러 갔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돈 리카르도의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변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사는 마리아의 반응에서 돈 리카르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전 양식으로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마리아는 말을 흐렸다. 그녀는 돈 리카르도에게 반대되는 말을 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분명했다. 이사는 마리아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사무실을 나왔다. 돈 리카르도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마리아처럼 그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 후에도 돈 리카르도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이사가 예전 양식으로 서류를 제출하자 이번에는 서류 내용의 사소한 오류를 트집 잡아 반려했다. 다음에는 위생검사 기준을 강화했다며 불가능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마을 광장에서 임시로 음식을 팔아보려 하자 불법 노점 단속을 강화했다며 경찰을 보내 이사를 쫓아냈다. 경찰관들은 돈 리카르도의 지시를 따르는 듯했고 이사의 항의는 무시당했다. 이사는 점점 지쳐갔다. 매일 돈 리카르도의 새로운 방해에 맞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다. 돈은 점점 떨어져갔고 아부엘라 소피아의 걱정은 커져만 갔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아무도 이사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이사는 아부엘라 소피아 앞에서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아부엘라, 더 이상 못하겠어요. 돈 리카르도 돈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뭘 하든 막을 거예요. 그냥 포기할까요? 아부엘라 소피아는 말없이 이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이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다. 포기하지 마라, 이사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네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 내 꿈을 짓밟고 네 존엄성을 빼앗는 거.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아부엘라 소피아는 이사의 두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내게는 진실이 있고 내게는 용기가 있어. 아직 그걸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예전에 말했잖니.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하지만 침묵하면 그 사람들은 더 강해져.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해. 그게 너라면 좋겠구나. 아부엘라 소피아의 말은 이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파고들었다. 과거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아무 말 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때의 후회와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이사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날 밤 이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부엘라 소피아의 말과 돈 리카르도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돈 리카르도나 다른 권력자들에게 억압받고 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이사는 용기를 내어 마리아에게 다시 연락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사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그녀를 만나주기로 했다. 마을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마리아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이사벨라, 정말 괜찮겠어요? 돈 리카르도 돈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마리아.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돈 리카르도, 돈이 저에게 하는 일은 불공평해요. 양식을 속이고 없는 규정을 만들고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에요. 마리아는 이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실 돈 리카르도 돈은 그런 일을 자주 해요. 특히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심하죠. 마리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녀 역시 이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었던 것이다. 혹시 돈 리카르도 돈이 부당한 일을 했다는 증거 같은 게 없을까요? 서류라든가. 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리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다. 증거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돈 리카르도 돈이 어떤 서류를 조작하는 걸 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마리아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말은 이사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돈 리카르도에게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리아와 헤어진 이사는 하비에르 기자를 떠올렸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도 놓치지 않고 기사를 쓰는 젊은 기자였다. 그는 돈 리카르도를 비롯한 마을의 권력자들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사는 하비에르 기자에게 연락해보기로 결심했다. 하비에르 기자는 이사의 전화를 받고 처음에 약간 의아해하는 듯했지만 이사가 돈 리카르도 돈의 이야기를 꺼내자 금세 진지해졌다. 그는 이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고 직접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마을 외곽의 조용한 공원에서 만난 하비에르 기자는 이사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분노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사가 돈 리카르도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와 그의 권력 남용에 대한 증거, 벌금 고지서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고 차별입니다, 이사벨라 씨. 돈 리카르도 돈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하비에르 기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알아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은 돈 리카르도 돈을 두려워하고 공공기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당신이 겪은 부당한 일과 돈 리카르도 돈의 부패를요. 신문에 기사를 내면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하비에르 기자는 눈을 빛냈다. 이사는 망설였다. 자신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돈 리카르도의 보복이 두려웠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돈 리카르도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부엘라 소피아의 격려와 마리아의 작은 단서, 그리고 하비에르 기자의 제안은 이사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에게 일어난 불의를 숨기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기로 했다. 좋아요, 하비에르 씨. 도와주시겠어요? 돈 리카르도 돈의 부패와 저에게 한 짓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하비에르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사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이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하비에르 기자는 이사의 사연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돈 리카르도의 과거 행적과 마을 공공기관의 부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했다. 마리아는 익명으로 하비에르 기자에게 돈 리카르도에 대한 작은 단서들을 제공했다. 이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하고 돈 리카르도에게 받은 서류들을 모두 하비에르 기자에게 넘겼다. 기사가 나가기 전날 밤 이사는 잠을 설쳤다. 두려움과 긴장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내일 아침 자신의 사연과 돈 리카르도의 이름이 신문에 실리면 마을이 발칵 뒤집힐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다. 아침 일찍 하비에르 기자가 이사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갓 인쇄된 신문이 들려 있었다. 신문 일면에는 이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비아데솔 마을의 어두운 그림자, 유력자의 권력 남용과 차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기사에는 이사가 돈 리카르도에게 겪은 부당한 대우와 그의 부패 행위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마리아가 제공한 단서들도 기사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받아들었다. 자신의 사연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실린 것을 보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부엘라 소피아도 신문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이사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마을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신문을 본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함께 수군거렸다. 돈 리카르도 돈이 이사를 괴롭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고 부패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몰랐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사를 동정했지만 여전히 돈 리카르도의 보복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기사는 마을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져나갔다. 지역 방송국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시작했다. 외부의 시선이 비아데솔 마을로 쏠리자 마을 공공기관과 상위기관에서도 더 이상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돈 리카르도 돈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관들이 마을에 도착하여 돈 리카르도 돈과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용기를 내어 조사관들에게 그가 서류를 조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이사도 조사관들 앞에서 돈 리카르도 돈에게 겪은 모든 부당한 일들을 자세하게 진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말하겠다는 결심은 단호했다. 돈 리카르도 돈은 처음에는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사를 문제를 일으키는 이방인으로 몰아세우고 하비에르 기사의 기사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마리아와 같은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마을 사람들도 돈 리카르도 돈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했지만 이제는 그의 부패와 비열함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일부 사람들은 이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용기를 칭찬하기도 했다. 이사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돈 리카르도 돈의 권력 남용과 부패 행위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는 공직에서 해임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권한을 박탈당하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마을에서의 영향력도 크게 약화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을에 남아 있었고 이사를 향한 그의 증오와 원망은 더욱 깊어졌다. 돈 리카르도 돈은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았지만 이사는 개인적인 승리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당함에 맞서 싸웠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작은 이방인 여성이 마을의 실세에게 도전하여 그의 잘못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마을의 다른 약한 사람들에게도 작은 불씨를 지폈다. 돈 리카르도 돈에게 억압받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사는 당장 가게를 다시 시작하기는 어려웠다. 돈 리카르도 돈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마을의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사는 더 이상 예전의 이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해졌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아부엘라 소피아는 이사의 변화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해냈구나, 이사야. 내 용기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어. 이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부엘라 덕분이에요. 아부엘라께서 용기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이사는 마을 광장을 다시 찾았다. 여전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숨막히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이곳에서 가게를 열겠다는 꿈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이제 그 꿈에는 더 큰 의미가 더해졌다. 그녀의 가게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얻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갈 길은 멀었다. 돈 리카르도 돈과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시스템적인 불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사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부엘라 소피아, 마리아, 하비에르 기자, 그리고 이사의 용기에 영감받은 다른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이사는 햇살 아래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결단력과 희망이 자리 잡았다. 이 작은 스페인 마을 비아데 솔에서 이사벨라 곤잘레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을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돈 리카르도 돈은 여전히 공공기관에 출근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예전 같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고 그의 지시에도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그의 부패와 편견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 그의 권위는 크게 손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의 눈빛에는 이사를 향한 깊은 분노와 복수심이 서려 있었다. 이사는 하비에르 기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비에르는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의 다른 부패 사례와 권력 남용에 대한 기사를 계속 썼고 이는 비아데솔 마을의 작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젊은 세대와 더 나은 마을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비에르의 기사를 지지했고 돈 리카르도 돈과 같은 구시대적인 권력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마리아도 이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사과했다. 미안해요, 이사벨라. 그때 더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돈 리카르도 돈이 너무 무서웠어요. 괜찮아요, 마리아. 당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당신도 용기를 내준 거예요. 마리아는 이사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 리카르도 돈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리아와 같은 작은 용기들이 모여 시스템에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사는 여전히 가게 운영 허가를 받지 못했다. 돈 리카르도 돈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과 투쟁에 대해 이야기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지를 얻기도 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이사의 용기에 감명받아 그녀를 응원했다. 어느 날 이사는 마을 광장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다. 하비에르 기자가 제안한 것이었다. 이사는 자신의 사연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마을에서 겪는 차별과 부당함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사람만이 모였지만 이사의 진솔한 이야기에 점차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저는 그저 이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열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저만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돈 리카르도 돈은 제가 피부색이 다르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없는 규정을 만들고 저를 속이고 저의 꿈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이사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돈 리카르도 돈이 그녀에게 했던 비아냥거림, 무시, 그리고 부당한 압박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사의 이야기에 충격받고 분노했다. 돈 리카르도 돈의 부패는 알고 있었지만 그의 편견과 잔인함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처럼 돈 리카르도 돈이나 다른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이 마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이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침묵하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부당함에 맞서 싸워달라고 말했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이면 이 마을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부색이나 가진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마을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모임이 끝난 후 몇몇 마을 사람들은 이사에게 다가와 자신들이 겪었던 부당한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돈 리카르도 돈에게 당한 사람도 있었고 다른 권력자들에게 억압받은 사람도 있었다. 이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비에르 기자는 이 모임을 기사로 써서 다시 한번 마을과 지역사회에 알렸다. 이 기사는 돈 리카르도 돈에게 더 큰 압박을 가했고 상위기관에서는 비아데솔 마을의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돈 리카르도 돈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사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반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이사를 찾아와 협박하기도 했다.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마을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어주겠어. 하지만 이사는 더 이상 돈 리카르도 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신이 저에게 한 짓들을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의 부패와 편견을요. 당신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수 없어요. 이사의 단호한 눈빛에 돈 리카르도 돈은 잠시 주춤했다. 그는 이사가 예전에 두려워하던 이방인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를 갈며 돌아섰지만 그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마을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면서 돈 리카르도 돈의 부패와 비리가 더 많이 드러났다. 그는 결국 공직에서 완전히 해임되었다. 그의 몰락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정의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희망을 주었다. 돈 리카르도 돈은 법적인 처벌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명예와 권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다. 돈 리카르도 돈이 해임된 후 마을의 공공기관에는 새로운 책임자가 부임했다. 새로운 책임자는 이전과는 달리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약속했다. 이사는 다시 가게 운영 허가를 신청했고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사는 꿈에 그리던 작은 길거리 음식 가게를 열었다. 마을 광장 근처의 공터에 테이블 몇 개와 화덕을 놓고 따뜻한 엠파나다와 달콤한 추로스를 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여전히 이사를 경계하는 마을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사의 진심과 맛있는 음식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특히 이사의 용기에 감명받은 젊은 여성들은 그녀의 가게 단골이 되어주었다. 이사의 가게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사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공간이 되었다. 이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법적인 문제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조언해주기도 했다. 하비에르 기자는 이사의 가게를 용기의 상징이라고 부르며 기사에 실었다. 아부엘라 소피아는 이사의 가게 한 구석에 앉아 손녀가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내가 해냈구나, 이사야. 내 꿈을 이루었어.
아부엘라 덕분이에요. 이사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엠파나다를 가져다 주었다. 이사는 돈 리카르도 돈을 완전히 처벌하지는 못했지만 그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의 부패를 세상에 알리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투쟁은 마을의 시스템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시스템적인 불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사는 그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가게는 번창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사를 더 이상 이방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비아데 솔 마을의 일원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사는 자신의 피부색 때문에 겪었던 차별과 고통을 잊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강해졌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다. 이사는 가끔 돈 리카르도 돈과 마주치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패배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사를 괴롭힐 수 없었고 이사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역전되었다. 권력은 돈 리카르도 돈에게 있었지만 진실과 용기는 이사에게 있었다. 비아데솔 마을의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이제 그 햇살 아래에는 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사벨라 곤잘레스의 작은 가게는 그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었다. 시스템 변화를 위한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이사는 그 길에 첫걸음을 내디뎠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사의 가게는 비아데 솔 마을의 명소가 되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을 넘어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공간이 되었다. 이사는 가게를 운영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주거나 하비에르 기자에게 연결해주기도 했다. 하비에르 기자는 이사를 비아데솔의 작은 영웅이라고 불렀다. 그의 기사 덕분에 마을의 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투명해졌고 공무원들도 예전처럼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했다. 돈 리카르도 돈은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다. 아부엘라 소피아는 이사의 가게 한 구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다. 할머니는 이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더없이 행복해했다. 할머니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이사는 할머니 곁을 지키며 정성껏 보살폈다. 이사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냈고 할머니 덕분에 지금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이사는 마을 공공기관의 새로운 책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책임자는 이사에게 마을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사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불편했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부엘라 소피아와 하비에르 기자는 이사에게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마을의 변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설득했다. 이사야, 내가 겪었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직접 나서서 시스템을 바꿔야 해. 아부엘라 소피아가 말했다. 맞아요, 이사벨라 씨. 위원회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세요. 특히 당신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세요. 하비에르 기자가 덧붙였다. 이사는 깊이 고민했다. 편안한 가게 운영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마음과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불의를 겪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이사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녀는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자문위원회 회의는 예상대로 쉽지 않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여전히 이사를 불편하게 여겼고 그녀의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사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허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 덕분에 자문위원회는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구가 되었다.
그녀의 용기와 끈기는 다른 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마을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은 점차 개선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사가 자문위원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마을에는 은근한 편견이 남아있었고 시스템의 변화는 느리고 점진적이었다. 돈 리카르도 돈과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새로운 형태의 부당함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사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긴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사는 가게 운영과 자문위원회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작은 노력이 마을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녀의 삶은 예전처럼 소박했지만 이제는 존엄성과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부엘라 소피아는 평화롭게 이사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할머니는 이사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다. 할머니의 죽음은 이사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더 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사는 가게 운영에 더욱 집중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레시피를 계승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가게를 확장했다. 이사의 가게는 비아데솔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사는 성공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부당함에 맞서 싸웠다. 이사벨라 곤잘레스의 이야기는 비아데솔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작은 이방인 여성이 마을의 실세에게 맞서 싸워 정의를 밝히고 마을의 변화를 가져온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다. 이사는 나이가 들어 할머니처럼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젊고 단호했다. 그녀는 마을 자문위원회 활동을 계속하며 시스템 변화를 위해 노력했고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사벨라가 아닌 돈야 이사로 불렸다. 돈야는 존경과 존경심을 담은 호칭으로 그녀의 지위가 아닌 그녀의 인품과 업적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정이었다. 비아데솔 마을은 이사 덕분에 많이 변했다. 인종이나 출신에 대한 편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인 차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공기관은 투명해졌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사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어느 날 이사는 마을 광장을 지나가다가 예전 돈 리카르도 돈의 사무실이 있던 시청 건물을 보았다.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이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건물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느껴졌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이사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는 이사처럼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곱슬거리는 머리를 하고 있었다. 돈야 이사,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라고 합니다. 마을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젊은 여성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사와 닮은 용기와 결단력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마르타. 마을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니 대단하군요. 돈야 이사 덕분입니다. 돈야 이사께서 길을 열어주셨기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돈야 이사의 용기 덕분에 이 마을은 많이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르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다. 이사는 젊은 여성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이사는 자신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마르타,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과 용기를 잃지 않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돈야 이사. 돈야 이사를 본받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젊은 여성은 이사에게 밝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이사는 마르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시스템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젊은 세대가 자라고 있었다. 이사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뜨거운 안달루시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다.
불의에 맞서 싸웠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켰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사벨라 곤잘레스, 돈냐 이사는 비아데솔 마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시작한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이곳 비아데솔에 깊이 뿌리 내렸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이사의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에도 흰 눈이 내렸고 그녀의 등은 조금 굽었지만 눈빛의 강렬함은 여전했다. 그녀의 가게는 마을 광장의 한 모퉁이를 굳건히 지키며 여전히 따뜻한 엠파나다와 달콤한 추로스 냄새를 풍겼다. 이제 가게 운영은 주로 젊은 직원들이 맡았지만 이사는 매일 가게에 나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해주었다. 비아데솔 마을은 이사가 젊었을 때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좀 더 개방적이 되었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물론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은근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돈 리카르도 돈처럼 노골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며 약자를 괴롭히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사가 시작한 변화의 물결이 마을 전체를 조금씩 정화시킨 덕분이었다. 이사는 마을 자문위원회에서 은퇴했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새로운 위원들은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마을의 중요한 결정에는 항상 그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그녀는 돈냐 이사로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다. 가끔 이사는 돈 리카르도 돈의 소식을 듣기도 했다. 그는 마을을 떠나지 않고 외곽의 작은 집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권위나 두려움의 상징이 아닌 과거의 오만함과 부패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돈 리카르도 돈은 이사를 볼 때마다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감히 그녀에게 다가오거나 말을 걸지는 않았다. 이사 역시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그저 지나간 과거의 인물일 뿐이었다. 하비에르 기자는 이제 유명한 언론인이 되어 큰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 비아데솔 마을을 찾아와 이사를 만났고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초심을 다진다고 말했다. 하비에르는 이사를 자신의 멘토이자 영웅으로 생각했다. 마리아는 마을 공공기관에서 계속 일하며 이사가 시작한 변화를 지키는 데 기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소심한 직원이 아니었다. 부당한 지시에는 용기를 내어 반대했고 동료들에게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마을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것이 될 수 있었다. 이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작은 꿈을 꾸던 이방인 소녀가 마을의 불의에 맞서 싸우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돈냐 이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수많은 좌절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부엘라 소피아의 가르침과 진실을 향한 열망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약한 사람들을 위한 책임감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사 자신에게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았다. 피부색 때문에 받았던 차별과 멸시는 그녀를 꺾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이사는 가게 앞에 앉아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 그리고 그녀의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맛있는 냄새가 느껴졌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이 평화를 위해 그녀는 싸웠고 마침내 얻어냈다. 그녀의 투쟁은 인종 프로파일링과 시스템적 불의라는 거대한 문제에 대한 작은 승리였다. 세상 전체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작은 마을 비아데 솔만큼은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이사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지혜와 온화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가치 있는 여정이었다. 해질녘, 오렌지색 노을이 마을의 하얀 벽을 물들였다. 이사는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며 생각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새로운 도전이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가장 큰 두려움을 이겨냈고 가장 어려운 싸움을 해냈다. 이사벨라 곤잘레스, 돈냐 이사는 그렇게 비아데솔 마을의 역사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편견과 불의에 맞서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정의는 쉽게 얻어지지 않지만 용기를 잃지 않으면 반드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다. 이사벨라, 이제는 돈냐 이사로 불리는 그녀는 비아데솔 마을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양심이었다. 그녀의 가게는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했고 마을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며 따랐다. 어느 날 이사는 마을 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산과 불의에 맞섰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사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야기가 어린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비에르 기자가 학생들에게 이사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강조하며 설득했다. 학교 강당에는 마을의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 있었다. 이사는 연단에 서서 깊이 숨을 쉬었다. 수많은 눈빛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것을 느끼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아부엘라 소피아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사벨라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돈냐 이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사는 부드러운 미소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이 마을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프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는 돈 리카르도 돈에게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허가를 받기 위해 겪었던 어려움, 그의 비아냥거림과 괴롭힘, 그리고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절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이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에게 돈 리카르도 돈은 그저 과거의 인물이었지만 이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그의 부당함이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었다. 저는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고 싶었고 모든 것을 단념하고 싶었습니다. 이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하지만 그때 저에게 용기를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할머니, 그리고 진실을 믿어준 기자분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는 자신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돈 리카르도 돈에게 맞서 싸웠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과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겉모습이나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부당함을 보았을 때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할 때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마을 비아데 솔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을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몇몇 학생들은 이사에게 다가와 질문을 하고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사는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작은 씨앗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사는 그 후에도 학교나 마을 행사에서 종종 강연을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아데 솔 마을의 교과서가 되었고 젊은 세대들은 이사의 용기를 본받아 성장했다. 마을의 시스템은 더욱 투명해졌고 주민들의 참여도 높아졌다. 이사는 자신이 시작한 변화가 이렇게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물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다. 마을 외곽 지역에 사는 이주민들에 대한 은근한 차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사는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스템 변화는 느리고 복잡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사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평생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번의 승리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사는 자신의 가게와 집을 마을의 젊은 여성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직접 가게를 운영할 힘이 없었지만 자신의 꿈과 가치를 이어줄 사람들을 찾았다. 그녀가 선택한 젊은 여성들은 이사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꿈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사는 그들에게 가게 운영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이사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평화롭게 지냈다. 그녀는 아부엘라 소피아의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가끔 가게에 나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마을 광장을 산책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이사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돈 리카르도 돈과 마주쳤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늙고 초라해 보였다. 이사를 보자마자 그는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걸음을 옮기려 했다.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돈 리카르도 돈. 돈 리카르도 돈은 멈칫하며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함께 여전히 이사에 대한 불편함이 역력했다. 이사벨라, 아니 돈냐 이사, 오랜만입니다. 이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돈 리카르도 돈은 어색하게 서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때 미안했소. 돈 리카르도 돈은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져 있었다. 이사는 돈 리카르도 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그녀의 삶은 그의 부당함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경험 덕분에 더 강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괜찮습니다. 이사는 짧게 대답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돈 리카르도 돈은 이사의 대답에 안도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이사에게 짧게 목례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사는 돈 리카르도 돈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뉘우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사라졌고 그의 부당함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시스템적인 불의는 개인적인 사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끊임없는 감시와 노력으로만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 이사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변화를 기대했다. 비아데솔 마을은 이제 그녀의 집이었고 그녀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뜨거운 안달루시아의 태양 아래 이사벨라 곤잘레스 돈냐 이사는 그렇게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였다. 그녀가 심은 용기와 정의의 씨앗은 비아데솔 마을에 깊이 뿌리내려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세월이 흘러 돈냐 이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비아데솔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은 물론 하비에르 기자와 그에게서 이사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젊은 언론인들, 그리고 이사의 용기에 감명받은 다른 지역의 사회운동가들까지 찾아왔다. 그녀는 마을의 영웅이자 약자들의 대변인 그리고 변화의 상징이었다. 돈냐 이사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가게는 돈냐 이사의 가게라는 이름으로 계속 운영되었다. 이사에게 가게를 물려받은 젊은 여성들은 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게를 운영했고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다. 가게 한쪽 벽에는 돈냐 이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가게를 찾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마을 공공기관의 자문위원회는 돈냐 이사 위원회라는 비공식적인 이름으로 불렸다. 위원들은 돈냐 이사의 정신을 기리며 마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노력했다. 마을의 새로운 책임자들은 돈냐 이사의 이야기를 배우고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려 했다. 돈냐 이사가 심은 변화의 씨앗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자라났다. 마을 학교에선 돈냐 이사의 이야기를 정식으로 가르쳤고 학생들은 그녀의 용기와 정의감을 본받아 성장했다. 젊은 세대들은 인종이나 출신에 대한 편견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부당함을 보았을 때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비아데솔 마을은 더 이상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마을이 아니었다. 돈야 이사의 투쟁 덕분에 마을은 외부 세계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게 되었다. 마을 축제에는 다양한 문화의 음악과 음식이 등장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물론 완벽한 유토피아는 아니었다. 인간의 편견과 이기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새로운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돈야 이사가 가르쳐준 대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 부당함에 맞서 싸웠다. 돈야 이사의 이야기는 비아데솔 마을을 넘어 스페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종차별과 권력 남용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에 불을 지폈다. 하비에르 기자는 돈야 이사의 삶을 다룬 책을 출판했고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돈 리카르도 돈은 돈야. 이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얼마간 더 살았지만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마을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그는 비아데솔 마을의 역사에서 부끄러운 과거의 상징으로 남았다. 돈야 이사의 가게는 수십 년 동안 마을 광장을 지켰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이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운영했다. 가게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정의와 용기 그리고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이사의 가게를 물려받은 젊은 주인이 가게를 리모델링하면서 벽에 걸린 돈야 이사의 사진 아래에 작은 명판을 달았다.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사벨라 곤잘레스, 돈야 이사.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고 이 마을에 빛을 가져왔다.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이곳에 살아 숨 쉴 것이다. 명판의 글귀처럼 돈야 이사는 비아데솔 마을에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투쟁은 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마을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했다. 인종 프로파일링과 시스템적 불의는 여전히 세상 곳곳에 존재했지만 비아데솔 마을의 이야기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돈야 이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인 싸움에 대한 끊임없는 격려이자 우리 모두가 진실과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비아데솔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햇살 아래 사람들은 돈야 이사가 남긴 유산을 소중히 지켜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위대한 드라마였고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시작한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Current part characters 2499. Total characters 14400. Continuing the story, focusing on specific examples of Isa's legacy in action and how the younger generation actively carries on her fight in new ways. 돈야의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정신은 비아데솔 마을 곳곳에 살아 있었다. 마을 학교에서는 매년 돈야 이사의 날을 기념하며 학생들에게 그녀의 삶과 가르침을 되새기게 했다. 학생들은 돈야 이사가 겪었던 어려움과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해 배우며 자신들도 부당함에 맞설 용기를 키웠다. 돈야 이사의 가게를 물려받은 젊은 주인들은 가게를 지역사회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했다. 마을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공공기관에 전달하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비에르 기자의 후배 변호사들에게 연결해주기도 했다. 가게 안쪽에는 돈야 이사의 용기나무라는 이름의 게시판이 생겨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이나 용기를 낸 경험을 익명으로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 게시판은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며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돈 리카르도 돈의 이름은 이제 마을에서 거의 금기시되었다. 그의 가족들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대부분 마을을 떠났고 그의 옛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그의 몰락은 권력을 남용하고 타인을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돈야 이사가 처음 공공기관 자문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함께 일했던 젊은 직원 마리아는 이제 은퇴를 앞둔 노인이 되었다. 그녀는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돈야 이사의 가르침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하려 노력했다. 마리아의 노력 덕분에 비아데솔 마을의 공공기관은 스페인 전역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마리아는 젊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돈야 이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도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비에르 기자는 돈야 이사의 삶을 다룬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후에도 비아데솔 마을과의 인연을 이어갔다. 그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와 돈야 이사의 유산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사로 썼다. 그의 기사를 통해 비아데솔 마을은 스페인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어느 날 비아데솔 마을에 스페인의 다른 지역에서 온 한 젊은 가족이 이사왔다. 그들은 피부색이 돈야 이사와 비슷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과거 같았으면 경계심과 편견의 시선이 먼저였겠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돈야 이사의 가르침을 통해 다름을 포용하는 법을 배웠다. 새로운 가족은 마을 사람들의 환대에 감동했고 비아데솔 마을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느꼈다. 새로운 가족의 아이들은 마을 학교에 다니며 돈야 이사의 이야기를 배웠다. 그들은 돈야 이사의 용기에 감탄했고 자신들도 그녀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돈야 이사의 정신은 그렇게 새로운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계승되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존재했다. 스페인 사회 전체에 뿌리 깊은 인종적, 사회적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돈 리카르도 돈과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며 약자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비아데솔 마을은 달랐다. 이곳에는 돈야 이사가 남긴 용기와 연대의 문화가 살아있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돈야 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운동을 펼쳤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불의를 고발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서로에게 힘을 주었다. 그들은 돈야 이사처럼 직접적인 대면으로 싸우기도 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춰 더욱 폭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 노력했다. 돈야 이사의 가게 앞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기리고 그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가게 안에서는 여전히 맛있는 파나다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닌 돈야 이사의 꿈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 비아데솔 마을의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고 올리브 나무 밭은 푸르렀다. 변하지 않은 풍경 속에서 마을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했다. 돈야 이사의 이야기는 마을의 역사책에 기록되었지만 진정한 역사는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작은 기념식이 열렸다. 돈야 이사를 기리는 동상을 세우는 자리였다. 동상은 작은 체구의 돈야 이사가 한 손에는 엠파나다 바구니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며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동상이 공개되자 마을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아이들은 동상 주변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돈야 이사를 회상했다. 동상은 비아데솔 마을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편견과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 그리고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의 힘을 상징하는 동상이었다. 동상 아래에는 돈야 이사의 좌우명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침묵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라. 이 문구는 비아데솔 마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었고 그들도 돈야 이사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돈야 이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졌다. 그녀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심은 용기의 씨앗은 무성한 나무가 되어 비아데솔 마을의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그 열매는 계속해서 새로운 용기를 낳았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비아데솔 마을은 그 싸움에서 희망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498. Total characters 6 in 898. Continuing the story, adding more details about the ongoing challenges and how the community, inspired by Isa, deals with them, emphasizing that the fight is continuous.
돈야 이사의 동상이 세워진 후에도 비아데솔 마을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때로는 외부에서 온 새로운 주민들과 기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은연중에 편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을 공공기관에서도 예상치 못한 행정착오나 불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을 무관심하게 넘기지 않았다. 돈야 이사가 가르쳐준 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다. 돈야 이사의 가게는 여전히 이런 논의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가게에 모여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나 언론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돈야 이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젊은 세대들은 불의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을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들을 빠르게 공유했고 온라인 서명운동이나 작은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들의 활동은 마을의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만들었다. 어느 날 마을의 새로운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환경 문제와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가 불거졌다. 개발 회사와 마을의 일부 유력자들이 결탁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과거 돈 리카르도 돈에게 억압받았던 기억이 떠올라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이때 돈야 이사의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주인들과 그녀에게서 용기를 배운 마을의 젊은 리더들이 나섰다. 그들은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요구했다. 하비에르 기자는 이 소식을 듣고 비아데솔 마을을 찾아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기사로 썼다. 개발 회사와 유력자들은 처음에는 젊은이들의 요구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돈야 이사의 가르침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연대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대응도 준비했다. 돈야 이사의 동상 앞에서 결의를 다지고 침묵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라는 문구를 외치며 힘을 보았다.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목소리와 언론의 관심에 압박을 느낀 개발 회사와 유력자들은 결국 주민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협상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젊은 리더들은 돈야 이사에게 배운 끈기와 지혜로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결국 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었고 주민들의 주거권도 보호받게 되었다. 이것은 돈야 이사가 살아있을 때와는 또 다른 형태의 승리였다. 과거에는 한 개인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면 이제는 마을 전체가 연대하여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다. 이 승리는 비아데솔 마을 사람들에게 돈야 이사가 남긴 유산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마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돈야 이사의 가게는 여전히 마을의 중심이었다. 가게 안에서는 돈야 이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젊은 주인들이 따뜻한 엠파나다를 구우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돈야 이사처럼 밝고 희망적인 미소가 담겨 있었고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이 빛나고 있었다. 마을 광장의 돈야 이사 동상은 변함없이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다. 동상 아래 새겨진 문구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했다. 침묵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라. 이 메시지는 비아데솔 마을의 영혼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 돈야 이사가 시작한 정의를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비아데솔 마을의 현재이자 미래였고 그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그녀는 한 마을을 변화시켰고 그 마을은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뜨거운 안달루시아의 햇살은 변함없이 비아데솔 마을을 비추고 있었고 그 햇살 아래 돈야 이사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비아데솔 마을은 이제 스페인 전역에서 작은 기적의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비아데솔의 사례를 연구하며 어떻게 한 작은 마을이 뿌리 깊은 편견과